지난 시간에 이은 사마이 3편입니다. 1, 2편은 제가 댓글 공지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는 게 좋겠죠. 지난 시간 마지막이 마대가 국경을 침범하여 사마이가 우금을 보내 대파했다, 1000명 정도 배웠다 되어 있어요. 이때 마대가 저족들을 획책해서 국경을 침범한 걸로 보이는데, 저족, 강단 등 6천이 마대가 처발리자 위나라에 투항했다. 이때 우금이 그 우금이 아니고 작은 우금이라 했죠. 이 우금도 조인 밑에서부터 구른 명장입니다. 조인이 달랑 300명 주고 싸우라 해서 그거 데리고 나갔다 금방 포위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죠. 사마이가 이 우금을 후술할 공손년 토벌에도 잘 데리고 다니다가 하나의 계기 때문에 독살합니다. 일종의 도참서죠. 현석도에 우계마후라는 글귀가 있는 겁니다. 소가 말을 잇는다 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도참서는 일종의 예언서인데 조선시대에도 정감록 이런거 유행했었죠. 이걸 들은 사마이가 관로에게 점을 쳐보니 같은 점괘가 나왔다. 사마이가 불안해하며 우금을 초대해서 술에 독을 타서 죽였다. 그리고 사마이가 안심했다. 그런데 사건은 사마이 사후에 벌어집니다. 후대에 사마이의 손자 사마근의 아내가 소리 우금과 간통했다. 참고로 이 우금은 사마이가 죽인 우금이랑 한자도 같아요. 이 간통에서 낳은 아들이 사마이인데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를 우예라고 불렀다 하죠. 결국 영가의 난으로 진이 초토화되고 일부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망한 진을 계승하니 동진인데, 이 사마예가 바로 동진의 초대 황제 원제입니다. 결국 우씨가 사마씨를 이었으니 예언이 실현됐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진서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 출처가 북제의 기록입니다. 동진을 좋게 볼 리가 없는 세력이죠. 당연히 프로파간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 얘기가 남송대 기록에도 있어요. 다만 송대 사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수필집에 많이 등장합니다. 얘기 자체가 재밌으니까 가십거리로 차용한 거예요. 참고로 조선시대 허균의 글로벌 친구죠. 명나라 이지가 동진은 우씨의 왕조다. 그런데 이지 같은 경우는 유튜버 끼가 있는 학자예요. 허균이랑 통했다 하면 말 다 했죠. 틀에 박힌 정통을 싫어하고 이단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참고로 손성도 우계마후를 인용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손성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유튜버로 대성했을 양반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이냐?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현석도라는 책 자체가 소실되었고 일부는 건강실록에 인용되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해요. 우계마후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산사태가 크게 났는데 돌이 떨어져서 7마리의 말이 저절로 빚어지더니 이후에 소가 빚어졌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더욱이 작은 우금의 죽음에 대한 게 당대의 기록이 아닙니다. 당대 기록은 없어요. 사마이가 우금을 죽였고 후일 또 다른 우금이 나타나서 탕란을 하였다. 이건 후대에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봐요. 즉 동진의 정통성을 폄훼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파간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조조가 꾸었다는 말 3마리가 한 구유통을 먹는 꿈, 산마식조이라도 보면 여기서 말 3마리가 사마이, 사마사, 사마소를 뜻한다고 하는데 이게 출처가 진서예요. 후대에 짜맞춰진 이야기라는 거죠. 한편 제갈량이 사망하고 이어 요동의 공손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입조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연왕에 오르는가 하면 송건과도 내통하려고 하다가 걸리죠. 그래서 조예가 사마이한테 4만 대병을 주고 토벌을 명합니다. 백관들이 4만은 너무 많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거 아니냐. 조예가 단번에 말을 자르면서 좋은 계책도 병력에서 나온다, 이는 새말바가 아니다. 이 요동정벌은 서사를 다 했다간 영상 한 편 분량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마이는 명장 우금과 호준 이하 4만 병력을 이끌고 요하로 출병합니다. 당시에는 요수라 불렀죠. 공손년이 요격을 했는데 성동격서 도하로 적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이 전매특허 존버 모드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마이의 부하 진규가 아니 맹달 때는 속결로 하더니 지금은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사마이가 말하죠. 그때랑 다르다. 그땐 적들이 군량이 많았고 지금은 쟤들 곧 군량 올인이다. 쟤들 여기서 들쑤시면 더 북으로 올라간다. 더욱이 비도 많이 오지 않느냐. 이에 조정에서는 조예한테 비가 많이 오니까 일단 사마이 보고 집에 오라 해라. 조예는 기다려봐라 합니다. 이윽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자 사마이가 개돌쳐서 대파했다. 공경이하 대신들 및 장군 2,000명의 목을 베고 15세 이상 남성 7,000명을 죽여 탑을 쌓았다. 이때 고구려에서 사마이를 도우려고 원군 1,000명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늦게 보냈어요. 동천왕이 간을 본 거라 봐요. 만약 사마이가 날씨 때문에 퇴각했으면 바로 공손년의 보복 타임이죠. 이에 사마이가 동천왕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위나라 사이가 안 좋다가 동천왕이 242년에 서한평을 공격하죠. 그 뒤 바로 광구검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요동정벌 이후에 조예가 바로 죽어요.
조예가 죽기 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그 서사를 보면 약물 중독이 의심됩니다. 그 점쟁이가 주는 이상한 물을 약으로 먹었다 하죠. 조방이를 조우한테 맡겨라, 조상한테 맡겨라 오락가락 하는데 왜 조우냐면 연왕 조우가 조예랑 친했어요. 처음에는 조우가 탁골을 받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조우가 사마이를 관중으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이게 조상한테 탁구하는 걸로 뒤집히죠. 그래서 사마이를 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사마이한테 입조하라는 조서가 3일 동안 5차례가 왔다 되어 있습니다.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거죠. 밤낮으로 말을 달려 조예를 만나고 조상과 함께 탁골을 받으니 조예는 그날로 죽었다. 처음에는 조상과 나름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일전에 송건이 제갈근한테 육손 뒷담화한 편지 있죠. 권신 4명 5명이 권력을 나누고 칼부림이 나지 않던 경우가 없다. 물론 이건 송건이 조예의 고명대신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조예는 이 4명의 권신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했습니다. 진군만 수도에 남기고 나머지는 병권을 주고 각지로 다 찢어놨죠. 그런데 송건이 말한 그 예언이 조방 때에 실현돼요. 조상의 측근 정밀이 사마이를 태부에 임명하여 뒷방 늙은이로 만드는 계책을 내었다. 우리 멤버십 시간에 했죠. 이때 태부랑 주나라 태부랑 완전 다릅니다. 주나라 태부가 실질적인 삼공의 하나였다면 이 시절 태부는 삼공보다 높은 상공이라 하지만 그냥 명예직이에요. 이에 실권은 조상 일파들이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이 안에 장춘하가 죽고 사마이도 그대로 와병해버려요. 그런데 이 와병이 위계였죠. 이후에 고평릉사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고평릉은 조예의 무덤이에요. 조상이 황제를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간 틈을 타서 사마이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여기서 조상이 황제의 신변 및 대장군의 인수가 있었던 반면 사마이는 기껏해야 태후의 신변 그리고 삼천군사가 다였는데 조상은 왜 대군을 모을 수 있는 허창으로 가지 않고 그냥 투항했느냐. 저는 이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는데 제가 조상을 했던가요? 이거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조상편에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고평릉사변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이가 사대부 백관들이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고평릉사변 편에서 얘기했지만 선어살박이 어린애들까지 죽이는 대숙청잔치를 하는데도 반발이 있지 않았어요. 그 거래의 한 가지 예가 사마이가 이후에 구품중정법 이걸 건드려요. 대중정을 따로 둬서 지방중정을 감독하게 하고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대부들을 위해서. 그래서 고평릉사변에서도 살아남은 하우연이 이거 가지고 뭐라 하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마이가 그냥 묵살해버려요. 그리고 고평릉사변 이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바로 사마씨 가문과 친했던 그리고 고평릉사변의 수혜자 왕릉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게 제 기준 삼국지 3대 미스터리에 들어가요. 수춘 백성들이 뽐뿌질을 엄청 한다. 원술 그리고 수춘산반 즉 왕릉, 광구검, 제갈탄. 특히 왕릉과 제갈탄의 경우 수춘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되어 있어요. 수춘이 영모의 도시입니다. 이에 사마이가 노구를 이끌고 친정을 해요. 그런데 왕릉한테는 이게 계산밖의 일이었죠. 그냥 투항해버립니다. 왜냐면 이때 사마이가 또 전매특허 전법 봐줄 것처럼 하다가 조져버리는 거. 죄를 사면한다 하면서 편지를 쓰고 실제로는 대병을 일으킵니다. 이 왕릉의 난도 제가 과거에 왕릉편에서 자세하게 했거든요. 왕릉의 조카 영호우한테 떠밀려서 모반한 것이냐, 사마이가 덤탱이 씌워서 제거한 것이냐. 사마이는 왕릉을 봐줄 것처럼 하다가 왕릉이 자결하자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심지어 그 사마이 밑에서 일했던 곽해의 처가 왕릉의 여동생이었어요. 곽해는 당시 정수장군, 옥량주 도독제군사였죠. 처가 끌려가는 걸 보고만 있었다. 곽해견처이라죠. 왜냐면 곽해부터가 고평릉사변의 최대 수혜자였어요. 사마이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우연이 병권을 뺏기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이기 때문이죠. 이에 5 아들이 땅에 머리를 찌으며 가냈다. 그걸 본 곽해가 기병대를 꾸려 쫓게 하여 아내를 데려오고 사마이한테 한만 봐주시라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사마이가 봐줬다. 사마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숙청을 무리하게 했느냐. 뒤에 그 젊은 아들들 판 깔아준 거예요. 조상이나 왕릉 일파가 살아남는다면 자기 사후 아들들의 앞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본 것이죠. 그리고 사마이는 가규와 왕릉이 나오는 악몽을 꾸다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아들 사마사가 그 뒤를 잇고 이후 사마소, 사마염을 거쳐 위나라를 털어먹죠. 사마이도 조조만큼 그 평가가 갈립니다. 역적이다 평부터 역적이라고 하기엔 평가가 너무 박하다 하기도 하고, 다만 조조나 사마이를 보면 이 인물들이 제위에 오르진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 수많은 장치를 해놓고 죽습니다. 조조가 굳이 유씨만이 오를 수 있는 왕작의 법도를 어기고 이미 구석을 가진 공이었는데도 위왕에 오른 것 하며, 사마이가 무리하게 말년에 대숙청잔치를 벌인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마이를 역신으로 봅니다. 물론 사마이는 변명거리는 있어요. 이게 다 조상 때문이다. 참고로 일부 윗바분들께서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이 4대 역신, 망탁조이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그 망탁조이의 기원은 중국발이에요. 망탁조이 1회, 망탁조이의 재앙,
중국에서 이 용어가 처음 나온 지 1000년도 넘었습니다. 참고로 사마이를 역신으로 보는 이유 중 또 하나가 그 동시대에 살았던 제갈량이라는 비교 모델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갈첨이 어리기도 했지만 그 자기 가문의 세력 유지를 위해서 딱히 뭔가 하지 않았어요. 동생 제갈균도 제갈량을 따라서 촉에서 벼슬을 했죠. 이 제갈균이 한 게 겨우 장수교회입니다. 물론 제갈량이 죽을 때 뽕나무 800그루를 남겼다고 하는데 당시 비단의 가치를 생각하면 사실 이건 엄청난 부동산입니다. 그럼에도 재산만 남겼지 가문의 무언가를 위해서 모색한 건 없어요. 실제로 제갈량의 뒤는 장환이나 비위 같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인물들이 있죠. 뭐 이염을 탄핵하지 않았냐, 서사를 보면 이염은 탄핵당할 만했어요. 사마이는 위나라 오면 나한테 계부권을 준다더라, 나도 계부권을 다오. 이게 할 말입니까? 맹달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눈 감아주고 더 후대하다가 제갈량이 통수 맞은 겁니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이염을 죽이지 않습니다. 탄핵만 해요. 아들 이풍한테 편지를 쓰죠. 야, 니네 아버지 벼슬만 없지 그래도 돈도 많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반성하고 있으면 또 불러줄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제갈량이 죽었을 때 이염이 제갈량이 죽었으니 나는 다시 쓰일 수 없겠구나 한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요리배 일화랑 겹치긴 하죠.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어허이 장군, 내 2번이나 헛걸음을 하였어. 어서 일어나 사마이의 통무지 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꽁트 날먹을 아쉬워하며 일어나 답하길, 먼저 통솔에 있어서 그는 신성강행군, 제갈량의 북벌 수비, 공손년 토벌, 왕릉 모반 진압 등 보여준 게 참으로 많소. 다만 제갈량의 북벌을 막으면서 제장들을 통제하지 못해 마지못해 싸웠다가 노성에서 패한 것과 역시 제장들을 다스리지 못하여 무공에서 조예의 권위를 빌린 것은 그의 용인 용병술의 오점으로 남았어. 그럼에도 그가 거둔 승리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많이 없어. 하여 그의 통솔은 38 리메이크의 98을 인용할 만하오.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사마이는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 무예의 연마에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오. 하여 이 역시 38 리메이크의 57을 인용하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의 움직임은 마치 이리와 같소. 맹달, 공손년, 왕릉토벌에서 보여준 마치 봐줄 것처럼 하다가 저기 방심하면 군을 움직이는 계책은 병서에서 말하는 소리장도, 즉 웃음 속에 칼을 숨기는 것에 해당하오. 허나 그도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 1차 북벌의 승리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촉이 아닌 오공략을 주장하여 조유가 대패하고 후에 조진이 그거 봐라 촉을 취해야 된다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다가 좌우전역도 빨아먹은 것이오. 조진의 좌우전역이 제갈량의 3차 북벌 이후가 아닌 1차 북벌 이후였다면 아마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오. 그럼에도 고평릉 사변에서 보여준 그의 존버는 범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오. 하여 그의 지력은 98은 줘야 마땅하다 보여.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등해의 제하론을 받아들여 시행하였어. 또한 그가 고평릉 사변을 성공한 것은 분명 사대부들에게 신권 정치를 약속했기 때문이요. 즉 정치로 군권을 이겼으니 어찌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있겠소. 정치는 95를 주어야 마땅하오.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사마이는 숙청을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많았으나 벗이라고 할 만한 자가 그의 젊었을 때를 빼고는 딱히 없어. 사실상 정치적 동지였던 왕릉도 봐줄 것처럼 하다가 삼족을 멸해버리지 않았어. 송을 건국한 조광유는 술자리 한 번으로 절도사들의 병권을 수거하였어. 사마이의 부덕함이 그와 같으니 좋은 점수를 줄 순 없겠으나 조조부터 조회까지 역대 황제들에게 신임을 받은 건 사실이므로 매력은 75를 주도록 하겠어. 조은이 퇴청하려던 찰나 돌아보더니 그나저나 못 본 새 면상이 바뀌었어. 이에 손찬이 형이 내 원래 이렇게 멍청하게 생기지 않았으나 미드전이라는 놈이 이렇게 그려놓아서 목을 베르던 참이오. 이에 조은이 소리치기를, 그자에게 나도 좀 그려달라 하시오. 나는 왜 맨날 들어놓는 사진만 쓰냐 이 말이오. 이에 손찬이 형이 호인 미드전이에게 조은을 그리라 하니 미드전이가 답하길, 페이스 디텍션 페일드. 조은이 의아해하며, 아니 저자가 그림은 안 그리고 뭐라고 하는 게요? 손찬이 형이 멋쩍게 면상을 찾을 수 없어 라고 말하였어. 이에 조은이 대노하여 그냥 저자의 목을 베시오 하고 나가버렸다. 지금까지 최후의 승자 사마이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